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욕심내지 마시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가서 확인해 보면 돼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주어진 시간 내 압박이 왔기 때문에 잘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2번 문제를 냈죠. 읽은 사람은 바보야. 2번 지문을 읽었죠? 나중에 읽어야지, 나중에. 아니, 주어진 시간 내에 답을 풀려면 2번 같은 문제는 몇 개는 이거 신의 영역이야, 신의 영역. 그러니까 2번 같은 문제는 뭐 한다? 패스해야지. 2번 읽다가 열받아가지고 어떤 문제에서 열받으면 그 다음 문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답을 뭐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볼 때는 요령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1번부터 80번까지 1차 과목이잖아요. 응? 1번부터 보통 풀죠. 근데 41번부터 풀어도 관계없어요. 민법 먼저 풀고 학교론 풀 수도 있고, 만약에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바로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전체를 넘겨봐. 이렇게 지문 길이가 어떤지 한번 넘겨봐서 민법 지문이 심상치 않다 보면 어디부터 읽고 학교 옆에 정산도 읽고 보니까 민법이 나을 것 같으면 민법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1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7월, 8월 이걸 연습하면서 이제 실제 시험 보는 과정을 연습한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30개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과랑 면한다 생각하시고 항상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 1번 갑니다. 1번은 103조하고 몇 조? 104조. 총칙은 10가지예요. 뭐? 총칙은 판 깔아놓고 시험 보는 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그 다음 뭐예요? 사기, 강박. 그 다음 뭐예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문제 1번을 보면서 이게 어디 문제구나. 문제 1번이 타당성 문제구나 라는 것을 뭐 하면서 인식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1번은 뭐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2번. 자, 대리면 세 사람 나오죠. 누가 나오죠?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 나오잖아요. 그러면 궁박이 맨 앞에 있어요? 궁박이 맨 뒤에 있어요? 궁박이 맨 앞에 있잖아요. 맞춰 그냥 궁박.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경설, 무경험은 누구다? 경무대. 됐어요? 궁박은 누구다? 본인. 근데 세 가지 모두 대리인 기준 판단하니까 그 집 뭐다? 틀렸다라는 얘기죠. 네, 1번은 2번 팔레트도 얘기한 거고요. 자, 문제 2번은 네, 그래서 팔레트 다른 것은 기억하고 미음이 틀립니다. 기억하고 뭐요? 미음. 괜찮아. 뭐 기억하고 미음에서 2개 해도 좋고 니은, 르에서 2개 해도 상관없어. 밑에 몇 개인지 모르잖아. 어쨌든 공인중개사에서는 이렇게 내진 않습니다. 예? 시험 볼 때 상의하고 봐요, 시험. 그러니까 이런 몇 개가 나오면 뭐 한다?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안 분배해야 돼요. 자, 기억진문은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뭐 하겠다?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세계 부동산을 뭐하되?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죠? 처가 임의로 뭐요?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이 약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선풍기 뭐다?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얘기죠. 이왕 붙이는 거 좀 세게 붙이지. 어차피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네? 남편이 좀 잘못해가지고 뭐 용서를 비는 조건으로 뭐야? 예? 거기 부동산을 누구한테? 부인한테 양도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거 세게 하지. 또 뭐 부부관계 유지가 되는 동안은 뭐야? 처분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또 붙였잖아요. 다 유효한 겁니다. 아시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 읽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전통 사찰 주지직을 거액금품 대가로 양도하는 약정이 있죠. 이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아니 돈 주고 주식 사는 것은 뭐예요? 무효지. 타당성 무효는 맞는데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뭐예요? 묵인하여 방조한 상태에서는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 있죠. 이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이런 겁니다. 종교에는 간섭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지 임명 행위 자체는 뭐 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기억하고 뭐예요? 미음. 네. 참고하면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단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은은 강박이 들어왔죠. 그럼 강박 들어오면 어디서 놀아야 돼요? 저기 의사표시, 사기, 강박, 취소 문제지. 선풍기, 무효로 놀지 않는다. 디귿. 자, 매매계약서, 다운계약서 쓰는 거 있죠? 다운계약서 쓰는 사람은 계약 자체는 뭐로 보고, 퍼펙트 유로 보고, 그 위반된 자는 일정은 뭐 받아요? 처벌 받겠죠. 그럼 아마도 이건 뭘까? 이거는 적법성에 들어가는 내용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하고 그 다음에 리을은 뭡니까? 네? 본초에 사전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불법 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처가 누구한테? 첩한테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비록 처가 뭐 했다 하더라도 사전 승인했다 하더라도 그 승인 자체는 뭐다?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비읍은 네, 사실 증언은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 증언 하느라고 그날 하루를 까먹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하루 노동자가 그날 일당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비용 충당해 주는 것은 뭐다?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 과다한 경우는 뭐다? 네?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수준을 뭐 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2번은 타당성 영역의 판례를 갖다 낸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적법성, 타당성에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은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했었죠. 3번은 정답이 4번. 몇 번? 왜 4번이에요? 네? 오표시 무예. 오표시 무예 쓰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 네, 차고 취소란 말 없습니다. 자, 거기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속은 얼마인데? 마음속은 얼마인데? 98만 원이야. 이걸 그냥 X로 하면 되잖아. 근데 표시는 얼마로 했다? 89만 원 Y로 했다는 얘기 아닐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서로 합의했다고 했죠, 분명히. 그러면 서로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뭐 한 거다? 합의했다 이야기죠. 근데 표시를 뭐 했으므로? 잘못했으므로. 그럼 어디가 오표시예요? 표시 잘못한 건 요거죠? 오표시. 해가 없는 건 뭐예요? X죠? 그럼 어디다 초점을 둔 거예요? 여기다 초점을 뒀잖아요. 이게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적 무슨 해석? 해석하고 자꾸 아는 내용을 자꾸 세트로 묶어가지고 자꾸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기억이 나요. 그럼 이거 비슷한 게 뭐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었죠? 이렇게? 그죠? 그럼 Y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거는?
이건 무슨 해석?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에서는 의사표시 착오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죠. 그 이유는 Y는 뭐고? 불성립이고 X는 퍼펙트 유효. 그러니까 불일치를 모르고 했다. Y 가지고 착오 취소란 말씀 안 되죠. 착오 취소는 적어도 뭐야? 성립이 된 다음에 3번 아닐까? 그 다음에 X는 퍼펙트 모함으로 유효한 거니까 3번 옮겨가면 안 되죠. 그래서 자연적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 착오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툭 하면 잘 모를 때는 전부 다 알고 뭐가 가지고 시비 걸까? 툭 하면 착오 가지고 시비 걸 거란 얘기예요. 됐죠? 3번은 기출, 지난주 거 다시 고쳐낸 겁니다. 3번은 몇 번? 4번.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은 정답이 5번. 오리민법은 무슨 주의? 응? 절충주의. 재산법 영역은 표시주의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고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불일치하게 되면 재산법 영역은 표시를 신뢰한 누구 보호하고 상대방 보호하고 가족법 영역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어디다 초점을 둘까? 의사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재산법 영역은 무슨 주의가 주로 적용하고 표시주의, 가족법은 의사주의가 뭐한다? 섞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107조를 보면 딱 드러나지 않을까? 107조 단독 허위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비진이 표시 있죠? 원칙이 어떻게 돼요? 유효죠. 그럼 갑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알고 했는데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죠. 그 유효한 것은 무슨 주에 입각한 거야?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 보호에 입각한 거지. 근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을 깠으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가 원했던 의사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되죠? 무효가 되지. 그러니까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주의에 입각해서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 있다면 뭐다? 의사주의에 따라서 뭐다? 무효.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다? 절충주의입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잘못됐죠. 네? 재산권 분야에서는 뭐예요? 의사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표시주의. 가족법 분야는 의사주의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섞어가지고 무슨 주의다? 절충주의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5번은 맞았겠죠? 5번은 몇 번? 네? 5번은 4번? 아닌가? 1번은 뭐고? 2번. 무효죠. 확정 무효죠. 통정도 출발이 2번. 맞죠? 3번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몰았다. 알았다. 그러면 2번이죠. 알깠죠. 5번째 합의가 없는 혼인. 당연히 뭐요? 무효가 되겠죠. 근데 4번째는 뭐요? 착오는 출발이 몇 번이다? 3번. 긴 것도 틀리고 짧은 것도 틀리고 짧은 게 또 위험해요. 긴 건 긴장해가지고 혹시 장난치는 어디 긴장하는데 짧은 건 뭐야? 긴장 풀면 안 됩니다. 자, 6번 갑니다. 6번은 정답이 4번 몇 번? 자, 4번 키워드에 불법 원인급여란 말이 있어요. 불법 원인급여는 저기 능능, 단통, 작사, 화가, 적타 어디서 써요? 통정은 뭐가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다음 7번 가겠습니다.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 당할 것을 대비해서 친구일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누구? 을에게 이전 등기해 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활해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자, 그 문제 질문에서 거기 병은 선인지 아닌지 그건 말은 없죠.
딱 보면서 아, 이게 무슨 표시구나? 통정의 표시구나 라는 거 알면 되겠죠. 네, 그럼 뭐 가불병이죠. 뭐 이렇게 가불병. 그러면 원을 그려드리면 당사자끼리는 뭐고? 출발이 몇 번? 2번이죠. 건너간 병이 뭐라면? 선인은 보호를 받고 악인은 보호를 못하겠죠. 자, 그럼 1번 지문 들어갑시다.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가장 매매를 한 당사자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어떻을까요? 자, 제3자가 알고 취득했다고 그랬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 갑은 우리든 전부 다 무효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1번 지문 뭐예요? 틀렸죠. 제3자가 뭐라고? 악의의 제3자죠. 이렇게 악이라고 딱 써주면 좋은데 그걸 또 뭐라고 풀어놨어? 알고 악의 제3자고. 두 번째,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 가장 매매를 뭐 했다? 그러면 무슨 당시? 계약 당시 뭐 했다? 선이었다. 근데 이후에 후에 알게 됐다고 그랬지. 안다는 것은 뭐죠? 악이죠. 그럼 이 병은 보호를 해줘야 될까? 선의로 취급해야 될까? 악의로 취급해야 될까? 그 문제예요. 선의 악의? 이걸로 치면 보호되고 악의로 취급하면 보호를 못 받죠. 어느 게 맞아요? 선의로 취급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선풍기 무효도 언제 기준 잡는다? 계약 당시. 계약 당시 체결 후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풍기 무효일까요? 선풍기 무효가 아니고 퍼펙트 유효일까요? 응? 계약 체결 후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 계약은 선풍기 무효 2번이다. 아니다.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퍼펙트 유효하다. 선택하세요. 네? 퍼펙트 유효해야 되겠죠. 왜? 아니, 당시 아무 문제 없었잖아. 후에 알게 된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입니다. 계약 당시 시세대로 그대로 계약했습니다. 9억입니다.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가격이 3억으로 떨어졌어. 얼마 떨어졌어? 그럼 산 사람 입장에서 무슨 생각 들어요? 아니 9억이 얼마 떨어졌으니까 3억 떨어졌으니까 이건 파는 사람이 뭐다? 폭리다. 따라서 몇 점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파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당시에? 계약 당시에 이 사람아 정상 가격 팔았는데 떨어진 건 복골복이지. 예? 그럼 거꾸로 내가 얼마에 팔았는데 3억에 팔았는데 만약에 지금 9억 됐으면 너 나한테 돌려줄 거야? 아니 거꾸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폭리 기준은 언제다? 계약 당시지. 뭐가 아니다? 그 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 기준 잡는다? A점 때 합격하면 아파트 증여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우리 예스했습니다.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증여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네? 왜 자꾸 대답을 못해? 성립은 했죠. 근데 아직 달라는 효력은 발생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게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뭐 했다? 성립했다. 그럼 뭐 하는 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합격하면 되잖아요. 근데 합격하기 전날 밤 건물이 호라당 타먹었어. 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네? 전에 불렀는데 그렇죠. 지금 합격 기준이 아니고 언제다. 증여 계약한 기준 후 합격 전 화재가 났잖아. 그게 무슨 불능이 아니고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뭐다? 후발적 불능이다. 아니 그게 별거 없어. 그냥 아 그렇다 그래서 보고 나중에 문장 보고서 그거구나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외워지지가 않아. 절대 민법은 절대 이런 거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 전지 조건부 증여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런 얘기야. 1, 2, 3, 4 중에서 몇 번? 4번.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야? 후발적 불능이야? 원시적 불능이야? 네? 후발적 불능입니다. 아셨어요? 원불, 후불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3억의 돈을 갖다가 을한테 제공합니다. 얼마요? 그래서 야, 네 이름 좀 빌리자. 무슨 신탁? 자, 그래서 을이 알았다. 그래서 을이 매매에 가서 합니다. 누구 거? 병 거. 자, 그러면 매매 계약 당시 뭐라고요? 당시 병은 명의신탁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 근데 며칠 한 일주일 뒤에 후에 알게 됐어. 뭐 했다고? 네. 등기는 넘어간 상태입니다. 뭐가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이 등기가 그죠? 당신은 뭐 했다? 선이었다가 후에 뭐 알게 됐어? 알게 됐죠? 그러면 이 등기 관련돼서 이 물권 변동은 무슨 변동은? 자,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하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예요? 계약형 명의신탁이에요? 중생형 명의신탁이야? 네, 이렇게 해서 일로 가면 뭐고? 돈 주고서 밑으로 살짝 떨어지면 뭐 한다? 가서 명의신탁 종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선의일까요? 악의로 다룰까? 네, 이때는 뭐로 다룬다? 왜 선의로 다룰까요? 그러니까 무슨 당시? 이거를 병이 선택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으면 이건 을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야. 지가 토지 팔았는데 만약에 이게 3억에 팔았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300억이 돼 있다. 그럼 병은 어느 거 주장할까? 아니. 이게 원래 선이면 유효고 악이면 무효잖아.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당신은 뭐고 선이고 나중에 알게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병이 임의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억 되면은 악이라고 주장해서 뺏어올 거고 3억 팔았는데 3천만 원이면 몰랐다 해가지고 네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누구한테 완전히 칼이 쥐어지는 거예요? 병.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선택하면 안 돼. 잡아서 계약 당시에 뭐면 선이면 뭐로 가고 유효로 가고 계약 당시에 악이면 무효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 당시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계약 당시 뭐였다? 몰랐다. 그에 알게 됐죠? 그래도 뭐예요? 선이. 정답 몇 번? 2번. 다음 세 번째 질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이 부동산에서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질문할게요. 악의의 병은 보호받아요? 못 받아? 못 받죠.
그럼 채권자도 가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출발 2번은 개나 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누가 와서 뭐라 해도 무슨 무효니까. 확정 무효니까. 그 지문에는 이제 시험과는 관계가 없지만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용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 재산 빼돌렸죠. 그럼 채권자는 취소권 행사해서 의뢰 부동산을 누구한테? 갑한테 원위치 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이 누구한테 갔다 하더라도 아기 병한테 갔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렸고요. 네 번째 지문 갑을사의 매매는 가장매매 무효 맞죠? 제3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 틀렸고 선의 악의를 따져야 되겠죠? 다섯 번째 제3자가 모인 경우 선의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전득자가 모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5번은 방패의 논리가 나오면 앞사람이 뭐하면 보호받으면 뒷사람도 뭐한다? 보호받는 거. 자, 방패 여기다 한번 써볼 테니까 듣고 흘리세요. 갑, 남이 을 여한테 첩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갑의 등기가 을한테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이 부동산을 병한테 처분합니다. 병은 알고 샀습니다. 등기했습니다. 이때 방패가 들어갑니다. 갑을 증여는 무효. 등기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다. 맞습니까? 어디 힘으로?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될까? 소유자는 누가 될까? 갑이 아니고 누구다? 을게 됩니다. 무슨 급여가 끝났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뒷사람은 뭐 묻지 않고 취득했으니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방패의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7조 갑니다. 몇 조요? 107조는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들? 107조 원으로 그려드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죠? 의사표시는 원칙 몇 번 갔다가 4번 퍼펙트 위에다가 알 깔 때 무효가 되죠. 이게 악의 또는 뭐예요? 유가실이에요. 뭐라고? 알았다를 악의 또는 뭐예요? 유가실입니다. 이건 당사자 문제죠. 이것하고 들어간 병은 누구는 보호를 받고요. 선의는 보호를 받고 악의는 보호를 못 받죠. 네? 자, 이때 선의의 병 건너간 정이 악의일 때, 뭐일 때? 악입니다. 보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왜 합니까? 똑같아요. 그래도 방패야. 악의가 보호받는지 궁금하면 앞사람을 보세요.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악의도 뭐한다? 묻어간다. 자, 그 다음에 언제 유효가 될까요? 네, 쌩 까는 게 뭐죠? 선의 또한 무과실이죠? 자, 이것하고 들어왔네요. 내 병이 뭐일 수도 있고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습니다. 악의 보호받아요?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왜 받아요? 앞사람이 보호받으니까 뒷사람 묻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답을 맞히고 이건 답을 못 맞히면 그 사람은 진짜 뭐하는 사람이다? 진짜 힘들게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합격한 사람보다도 떨어진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했어. 왜? 똑같은 것을 똑같은 줄 모르고 뭐야? 낱개로 공부하다 보니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지금
할 게 갑자기 많다는 사람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야. 내려놔야 돼. 자료 많죠? 버리세요. 버리세요. 자료 갖고 있단 말이야. 죽습니다. 자료가 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때는 독이 돼안돼. 열이 많은 사람한테 뭐 먹이면 안 좋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계속 뭐야 그냥 먹여가지고 애를 뭐야 그냥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자료가 학계 이런 민법, 공법 다 숨겨놓은 자료를 전부 다 없으세요. 아셨어요? 그 자료가 나한테 득이 되려, 약이 되려면 나중에 완전히 이해된다면 보세요. 요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요거 보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거 보다가 텅기치고, 요거 보다 팽개치고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공부할 때는 책을 전부 다 내 밑으로 깔아라. 책상에다 공부할 때는 나머지 책은 전부 다 밑에 뭐 한다? 왜? 공부할 때 민법 공부하다 학기를 보면 어떻게 또 공부 봐. 그럼 저거 봐야 되고. 그러면 안 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지속적. 지금도 방패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네. 자, 통정 갑니다. 총정은 원칙, 유효, 예외, 무효. 맞습니까? 네. 통정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네. 둘이 뭐 했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예요. 그럼 2번 타고 들어갔을 때 제3자 병이 모이면 선의는 뭐하고? 악의는? 자, 선의 타고 들어갔을 때 정의 악입니다. 보를 받아요? 못 받아요? 뭐죠? 네, 방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민법은 굉장히 뭐가 많다? 방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패 또 이런 것도 방패요. 갑이 204조를 을한테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행사할 수 있었어요. 뭐 했다? 점유권 물청. 자, 그런데 건너간 병이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야. 무슨 승계인? 그러면 204조를 쓸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자, 건너간 정이 악이야. 뭐라고? 악의 정한테 204조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 뭐라 할지라도 악이라 할지라도 계속 뭐한다? 묻어간다. 노트북을 을한테 뭐 했는데 네, 사용대차했어요. 근데 을이 노트북을 갖다가 뭐요? 미쳤나봐요. 팔았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이때 동산선이 취득이란 말이 있어. 무슨 취득이요? 소유권 취득해. 자, 건너간 정이 악이야.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다? 아니. 시험에는 방패 말이 안 나오지. 아니. 꼭 악이라고 했다는 거지,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친다? 이렇게 악이라고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의는 이거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 나쁜 놈이 아니고 그냥 그 사실을 뭐야? 전부 다 지금 악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의 하면 벌써 뭐야? 이게 보호를 안 해주려는 마음이 생기잖아. 그때 악의일 때는 이게 방패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 답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방패의 원리를 반드시 뭐 하실 것? 기억해 두시면 써먹을 때가 많죠. 또 이것도 방패요. 이것도 갑이 증여를 했는데 네? 증여 숨기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을 때 뭐 했을 때? 등기. 갑이 을한테 증여했는데 매매로 해서 등기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등기 병 연결된 사람이 악이요. 취득해요 못해요?
이게 뭐야? 증여, 숨기고, 매매, 가정에서 등기했죠? 이 등기가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 왜 유효등기요? 증여 의사는 있었잖아요.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누가 보호받음으로 이 등기가 뭐함으로 유효하니까 건너간 제3자가 뭐라 할지라도 이해됐어요? 전부 다 무슨 논리요? 방패. 아기가 나왔다. 무조건 죽이지 마시고 혹시 방패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답할 것.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은 정답이 1번. 지인이 아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답이 탁 쓰고 밑에 거 2, 3, 4, 5 읽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또 2, 3, 4, 5 또 다 읽느라고 안 됩니다. 8번은 몇 번? 1번. 9번. 갑은 자기 물건을 을에게 뭐 했는데? 가장 매매했다. 을은 이 물건을 선이 병한테 매도하고 다시 병은 누구? 아기의 정에게 매도했다. 방패네. 병이 선이라고 했잖아요. 1. 갑은 병정 매매가 무효. 틀렸죠? 병정 매매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두 번째, 을병 매매 계약은 뭐함으로? 왜? 병이 뭐이므로? 선이이므로 계약은 유효. 따라서 정은 뭐이든 악이라 할지라도 물건을 취득하겠죠. 2번 정답이네요. 3번은 정은 악이 취득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뭐 뭔지 몰라도 취소란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네 번째, 을은 병정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병 취득하고 정 취득하잖아요. 다섯 번째, 을병계약에 취소된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9번, 방패의 논리고. 다음 10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네, 정답은 4번. 가벼울 경자 나오죠. 자, 착오 들어갑니다. 착오는 출발이 뭐죠? 중이죠.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없다를 결정해야 되겠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없다면 밑에 중대한 과실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먼저 뭘 선정하고 중요 부분 착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논의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중요 부분에 뭐예요? 착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슨 과실이 있으면 무거울 중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다고 돼 있지. 그러면 가벼울 경자 반대말 경미한 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해야지 논리가 딱 들어맞죠. 됐어요? 이 중과실, 경과실이 또 나오는 데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무슨 법? 자, 주택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 임차인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있다. 없다. 상가 임차인은 갱신 요구. 족발 사건. 네? 작년도 계약갱신 요구가 지금은 5년이 아니고 몇 년? 10년까지 연장되죠. 연장시켜서 그런 제도가 어디는 없다고. 주택 임대차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 제도가 아니 알긴 아는데 이게 이 법에 있는 건지 저 법에 있는 건지 이게 뭐야? 헷갈려. 특히 부동산 공법에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이 법인지 저 법인지 막 충돌이 나가지고 뭐야? 막 머리를 쥐어뜯는 사람이 있어. 머리 쥐어뜯지 말아. 저절로 빠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항상 무슨 법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땅바닥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땅바닥에 기어봐야 여러분들 정글의 법칙 땅바닥에서 기어봐야 촬영해봐야 옆에 못밖에 없어. 남하고 땅밖에 없어. 가끔 뭐 어디 하늘 올려 안 올려? 드론 올려가지고 여기서 보잖아요. 위를 자꾸 보라는 얘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어디는 없는 거고 갱신 몇 년까지 간다? 10년까지 가죠. 근데 갱신 요구할 때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이 얘기를 해야 돼. 만약에 15일 전에 얘기하면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6월부터 언제까지? 적어도 기간 만료 전 1월 뭐야? 전에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깜빡하고서 며칠 날 해. 15일 전에 했을 때 보통 주인은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많은데 악랄한 임대인들은 뭐 한다? 아니 그걸 딱 법적으로 문제 삼아가지고 그걸 딱 튕겨쳐가지고 내쫓는 경우도 있어 없어? 달력에도 분명히 표시해야 돼요. 1월 전까지 반드시 뭐 한다? 갱신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럼 이때 주인도 무조건 예스하는 건 아니지? 거절하는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죠. 이익이 연체액에 달하게 되면 상가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대답만 해요. 있다 없다만. 없습니다. 2기가 아니고 3기로 돼 3기. 예? 그 다음에 경과실 파손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했습니다. 임대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경과실이 아니고 중과실. 계약갱신 요구는 어디는 없어요? 주택 임차인은 없어요. 어디만? 상가에서만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 경과실, 중과실 4번 조심하시고. 자, 10번에 1번 종료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는 한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이다. 이 말은 착오가 아니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동기의 착오이다. 이 말과 착오 아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동기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으면 착오 아니죠. 자,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습니다. 뭘 모르고? 네, 동기의 착오이다. 맞을까? 틀릴까? 아니 시험에 법령상 제한은 동기의 착오이다 나왔어. 맞는 질문 틀린 질문? 정답은 맞는 질문이야. 즉 착오의 문제로 다루지 얘기했잖아요. 동기의 착오이다 이코는 뭐가 아니라고? 착오가 아니라 같은 거라고. 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은 뭐예요? 동기의 착오이다. 즉 착오로 다루지 않는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계약은 퍼펙트 유효로 보고 매도인 담보 책임으로 들어가요. 무슨 책임? 권리하자다, 물권하자다. 권리가 아니고 뭐다? 물권하자다랍니다. 세 번째 질문, 의사표시가 불일치된 경우에 하나죠? 네? 불일치를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착오는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 아니요. 다음에 그거 내야 되겠다. 아주 단순한 거.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게 허위 표시고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고 그 허위 표시를 혼자 한 게 단독 허위 표시고 짜고 한 게 뭐다? 통적. 다섯 번째 질문, 표시 기간의 착오는 표시상 착오로 다룬다. 맞죠? 표시 기간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 응? 전달 기간이 떠올라야 됩니다. 무슨 기간이요? 자, 말 듣고 가서 말 전달하시는 분. 전달 기간, 표시 기간.
말 듣고 가서 그대로 말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편지 들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있죠. 요즘 집배원들 많이 힘드셔가지고 많이 타협은 됐다고 그랬을 때입니다만, 집배원은 표시기관이에요, 전달기관이에요? 네, 그분들은 뭐다? 전달기관이에요. 무슨 기관이 아니고 표시기관이고 전달기관. 전달기관이 잘못 전달하면 착오가 아니고 의사표시 부도달 문제로 다룬다. 표시기관이 잘못 전달하면 뭐예요? 착오의 문제로 다룬다. 기억하세요. 말 듣고 가서 전달. 두 번째, 편지 들고 전달. 제가 일부러 전달을 두 가지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말을 듣고 완성하는 거지. 그럼 말을 바꿔서 말 듣고 뭐 했다고요? 전달. 편지 들고 전달. 의미가 다르죠? 말을 듣고 전달하는 것은 뭐예요? 표시기관. 편지 들고 전달하는 것은 전달기관. 그럼 전달기관이 잘못 전달하면 뭐가 되고, 착오가 아니고 뭐다? 부도달이 되고, 표시기관이 말을 잘못 전달하면 착오의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편지자는 대화자, 격지자. 편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대화자, 격지자. 격지자죠. 청약, 격지자 무슨 주의? 더 해야 돼. 안 돼. 격지자, 승낙, 발신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을 돌려. 승낙 아닌 격지자 모두 도달. 아시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0번은 정답이 4번이고요. 11번은 정답이 3번. 매매 목적물 뭐예요? 시가.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면적, 부족, 시가는 중요 부분 착오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 12번 별표하시고요. 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됐습니다. 정답은 1번. 그러면 자, 갑하고 을하고 다투었죠. 네, 갑은 을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네, 중요 부분에 관련돼서 착오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을은 뭐라고 떠들까? 웬 댕댕이 소리냐? 예? 착오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착오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슨 과실? 중과실 가지면 갑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은 뭐예요? 중과실이? 이쪽은 무조건 뭐예요? 그럼 이쪽은 몇 번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4번. 이쪽은 4번을 가겠다라고 떠드는 사람 아니에요? 네. 네? 이쪽은 어디로 가겠다? 네? 출발이 몇 번이다? 그러면 이쪽은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요,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효력을 뭐요? 인정하겠다로 떠드는 사람이고, 갑은 효력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과실은?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했는 거예요, 여기? 있었다 떠드는 사람이 뭘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효력을 부인한 자가 누구야? 네? 표의자야, 상대방이야? 네? 효력을 부인한 사람은 누구야, 저기? 거기 부인하는 자는 누구냐? 표의자라, 그런 얘기야. 그럼 지금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해야 되겠지만,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 무슨 과실은? 누가?
상대방. 그러니까 효력 부인한 자가 누구다? 여기서는 표의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이 뭐였다? 틀렸다.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고? 네, 누가?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입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부분은? 중요 부분은 누가?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 11번도 모르는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뭐야? 헷갈리지. 왜 앞에서 2번 문제가 안 풀렸거든. 그러니까 자꾸 막 생각 들어. 앞에 문제를 완전히 잊어야 되는데 자꾸 앞에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힘들면 이렇게 중과실 있죠? 무슨 과실? 중과실. 이것도 안 되면 이렇게 기억해. 이렇게.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비읍 더하기 비읍을 옆으로 뉘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옆으로 뉘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자꾸 헷갈려.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라고. 중요 부분은 뭐예요? 있었다라고 먼저 떠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상대방 누가?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고, 그럼 중과실 가지고 들어가면 또 저쪽은 중과실 뭐야? 있었다 해서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중과실은? 상대방. 12번에 1번 조심하시고요. 12번에 2번은 동계착오가 상대방에서 뭐가 됐다면 유발된 경우에는 뭐 하지 않아도 표시하지 않아도 중요분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말을 한 바퀴 돌렸죠? 중요분보다 착오이다라는 뜻이야. 부정은 긍정. 보통 동계착오는 표시하지 않아서 착오가 아니죠. 근데 그런 동기를 갖도록 뭐한 경우? 유발시킨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갑이 자신의 토지가 개발된다는 허위 도면을 만들어서 슬금슬금 이렇게 전파를 시켜. 그러면 그 거짓 도면을 누군가가 믿고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동기를 갖도록 뭐 했어요, 지금? 유발시켰을 때는 동기를 뭐 하지 않아도 표시하지 않아도 중요분 뭐가 된다? 착오. 세 번째 짐은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압류가 뭐요?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죠?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중요분 뭐요? 착오를 뭐 할 수 없다는 거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네 번째 질문도 엄청 중요합니다.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뭐 했다? 이 해제는 결국 밑에 뭘 깔고 들어올까요? 채무불이익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럼 법정 해제 들어오면 원상해본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끝에 착오를 이유로 뭐예요? 취소할 수 만약에 없으면 그대로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얘기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고 부당이득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4번도 자주 나옵니다. 자, 5번은 오표시 무해의 얘기죠. X, Y, Y. 그죠? 착오를 이유로 어떤 경우도 의사표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Y토지는 불성립이므로 성립을 전제라는 3번 갈 수 없고, X토지는 퍼펙트 4번이므로 3번 올라가서 취소할 수가 없죠. 자, 13번 갑이평의 사기에 의해서 매우 불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정답은 3번. 알 깔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의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교환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겠죠.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